많은 의원들도 네. 법조인 출신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다 잘 알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친한계 고립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지도부도 안 했어요. 지도부도 안 올리니까 이건 역할 분담하시는 거잖아요. 날카롭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법사랑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의뢰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첫 출연이신데요. 이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을 거쳐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스피커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탄핵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절박했어요. 지금 말이죠. 보수 농객으로 전방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쇠빙선에 꺼지지 않는 파워 엔진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신장식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일당백의 장수입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천하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이제 방송 활동 많이 하시니까 세 분하고는 뭐 이렇게 좀 뵌 적이 있고 친분이 좀 있으시죠? 예, 자주 뵙고요. 또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친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빠를 받고 오신 분이라서 오늘이 오늘 교회 갔다 같이 오면서 가셨더라고요. 영빨이 뭡니까? 아, 그러면 영성, 예. 성령의 힘. 친한 게 이제 원인 네. 인사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거기 계실 줄 몰랐어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사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시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일부에는 신동호 의원, 그분이 이제 그 수석 대변인,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임이긴 하지만 선임 대변인으로 활동하셨는데 예. 그 대변인들이 참 많죠. 예, 맞습니다. 선임, 뭐 수석, 뭐 어떤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은 원내에 계신 분이에요.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당 대변인을 할 때 수석 대변인. 아하. 그렇지 않으면 대변인인데 중간에 제가 선임이라고 달게 된 거는 김기현 대표 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갑자기 올리시더라고요, 선임으로. 아하. 그런 직책은 없었어요, 유사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캠프에도 이제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처음에 민간인이셨을 때 차를 같이 타고 옆자리에 같이 타고 석 달 갔어요. 각별하죠. 그리고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잘했으면 이런 상황은 모면을 했을 텐데 반성하고 참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 탄핵 선고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지난주에 저희 이제 방송에는 안 나갔습니다만 뭐 이제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뭐 다 14일로. 금요일 날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2주에 뭐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뭐 좀 선거에 어떤 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예상하시기에는? 이번 주 수목금 내에서는 선고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사실은 뭐 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냐.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다. 이게 선거가 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뭐 많은 언론들도 역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재판과 이제 퇴임 전에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 시점에서 각 당의 좀 분위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집회도 나가고 하면서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헌재까지 해서 삼보일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죠. 네,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부터는 못했어요. 그 경찰에서 토요일부터는 집회가 점점 더 커져서 삼보일배를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비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아하.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 진을 치우고 계세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 선고함으로써 모든 혼란이 종식되고 나라는 그리고 그분들이 저도 뭐 헌재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봤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뒤에 유튜브 그 방송을 켜놓고 쫓아오면서 계속 욕을 하세요. 정말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광화문에 농성장을 가장 먼저 정당 중에서는 쳤고요. 민주당이나 다른 야오당들과 같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저희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개혁신당은 요즘 뭐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세비를 받고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움직이면요. 각 방에 맥시멈 9명까지 있는 보좌진들 업무가 사실은 거의 올스탑 됩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한데 미세먼지 다 마시고 걸어서 행진해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헌재에 영향 미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회라고 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다른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게 적절한데 세금 낭비하면서 보좌진 에너지 진 빼면서 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정치적 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위헌적인 위헌적인 계엄령 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집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이 뭐 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보좌관이 이랬니 저랬니 하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비껴가는 겁니다. 아니죠. 저는 보좌관이랑 같이 안 걸어요. 혼자 걸어요. 저는 그럼 그래서 돼요. 저희 개혁신당은 오히려 더 가장 명확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면 100마디 말보다 조기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저희는 오히려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라는 정치적 메시지, 탄핵이 100% 인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거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전혀 국민들은 그렇지 잠 못 않습니다. 자고 광장에 나가서 응원봉 들고 있어요. 그분들 곁에서 뭘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프리라이더, 체리피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서 우리 국정에 공백이 없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다른 정상적인 형태로 의견을 내는 걸 원하지 같이 응원복 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적 아니, 역할이 근데 저기 아닙니다. 사실 예. 뭐 조국 혁신당하고 개혁신당하고 요즘 조금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저만 일단 느끼는 건가요? 뭐 두 정당은 언론에 나올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저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오직 답답하시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저러시나 해갖고 그냥 예, 저희 둘의 라이벌 구도라도 좀 만들어야 네. 됩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네. 사실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봤더니 저 국회에 지금 농성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농성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 오늘도 이제 광화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다 왔고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 5당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는데 첫날 한 3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2시 아니면 주파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갈수록 이렇게 빨라지고 있고 그래요? 천 의원님이 비판하셔갖고 저희 보좌진들 쉬어라고 해갖고 이제 저 혼자 하고 미세먼지 저도 좀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도 이걸 한다고 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안 해주려다가 해주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법조인으로 생각하면 이게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같이 걷고 하면서 정말 뭐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들 보면 이게 사람한테 좀 공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같이 걸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보면서 비판은 받더라도 저희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헌재가 빨리 결정 좀 해줬으면.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82명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청하는 이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수추동일성이 없는 내란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 탄원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탄원서를 안 쓰기 어려운 분위기를 유도해 가서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하루에 현재 지금 탄원서가 100건씩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거라고 특별히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탄원서는 피해자가 그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뭐 좀 선처해달라든지 이렇게 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 국회의원들이 탄원서 낸다고
헌법재판소가 전혀 심각하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여기에 이름 올린 많은 의원들도 네. 법조인 출신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다 잘 알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친한계 고립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에 이름을 안 올리면 이상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82명 같으면은 108분 중에 뭐 아주 절대적인 다수죠. 예, 맞아요. 뭐 여기 안 올리신 분들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이었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선언에 공감하시는 분들, 일부는 탄핵 소추에도 찬성하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 상황에서 그분들은 상당수 친한계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친윤 의원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친한계를 아주 소수파 취급하고 배신자 프레임에 가두면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줄 서는 것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혹시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아하. 우리가 당내 주도권을 쭉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 친한계 어떤 그 고립 작전 이런 것도 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지도부도 안 했어요. 지도부도 안 올리니까. 그건 역할 분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그렇게- 지도부의 가장은- 입장과 다수 의원들의 입장이 항상 엇갈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노련한 분이시거든요. 양쪽 수를 다 보는 건데 저는 이게 선거용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용도 보십시오. 좀 이상하잖아요.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해달라.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앞에는 자백, 예. 뒤에는 의미 없는 말.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쓰면서 바로 이 문장 자체로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거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이나 헌재에 미치는 영향력보다도 정치적인 어떤 이거는 행위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하고 당권 경쟁을 할 때 연판장으로 인해서 출마를 못했잖아요. 그때 연파자 피해 엄청 봤죠.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 연판장을. 이걸로 효과가 있구나. 이걸로 친한계를 밀어야겠다.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서 주류가 되시니까 한번 세게 한번 써보시는 거죠. 비주류 억압에는 연판장이 최고다. 이걸 딱 깨달으신 거죠. 예. 저희 당 사정을 잘 모르셔서 맞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연판짝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세 분 다 저 빼고 법조인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런 것을 바라고 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삼보일배 하시고 1인 피켓이 하시고 뭐 도보행진 하시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예, 그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저기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네. 수험생 네. 다니던 어머니께서 이제 엿 같은 거 붙이면서 네. 여시 뭐 그렇게라도 좀 해야지 간절한 마음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간절함이라고 보시는 거죠? 간절한 거죠. 저는 이 좀 아무리 간절해도 앞뒤는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해달라. 자, 계엄령 내리고 그때 국회 들어오고 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엄령 선포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혐오, 야당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되게 의도도 그리고 논리도 잘 안 하는 별 의미 없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제가 분석을 없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진행자 말씀하셨잖아요. 엿붙이는 마음으로 하는데 거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똑같이 예. 보잔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나경원 판사 출신이신데 만든 지 오래됐어요. 아 이런 문장이 앞에 안 맞으면 내가 되게 괴로워. 그리고 우리 저기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외로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친한계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카톡방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친한계에서 탈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카톡방은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정확한 취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명목상 이유가 된 것은 제가 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 하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제 그 광주 금남로에서 이제 네네, 집회 있을 때 그 2월 15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네. 있었는데 금남로라고 하는 곳은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네네.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또는 5.18 유족들을 모욕하고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전라도인 척하지 마. 조선족 티나. 김대중
전라도 갈아쳐먹은 김대중 5월을 사랑한다는 빨갱이 단체 해체하라. 희생당을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말 개탄할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5.18 유족들께 사과를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위급하고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좀 처음에 좀 같이 가려고 많이 무지개 봤는데 마음 내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혼자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럼 갔다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부담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저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광주 민주묘지 참배를 했고요. 중앙정치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송구함을 올리고 싶습니다. 당내의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던 동지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뭐 소통하고 그러진 않아요? 갔다 와서 따로 말씀을 나누거나 통화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 광주 5.18 묘역 가서 참배했다고요.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갔었어요.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헌법 전문 개정에도 5.18 넣자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후퇴를 한 거예요.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 양손잡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양손잡이 민주주의. 필립 슈미터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론가가 민주주의는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와 왼손잡이 민주주의자의 협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은 소위 이제 개혁파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인데 이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필립 슈미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른쪽파를 없애고 가자라는 건가? 그리고 그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만 그 김문수 블랙홀, 윤석열 블랙홀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뭐 5.18에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부정선거론에도 한 다리는 걸쳐야 되고 거리의 극단주의 세력하고도 한 팔은 걸쳐야 될 것 같고 5.18조차도 이렇게 야 단톡방에서 나가줘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하는 쪽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8일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만에 이제 석방이 돼서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드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이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이분이 좋은 친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과정의 불법이란 건 그 친정이 한 불법이잖아요. 친정 검찰이 불법을 해놓고 또 즉시항고로 문제 제기 안 하고 이렇게 아무리 봐도 같은 검찰 출신 선배라고 특별히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나오시면서 한 입장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